우리가 주방에서 식사 만들 때 무심코 행동했던 사소한 습관 때문에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을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암과 치매라는 최악의 질병에 걸려 가족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 습관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암과 치매를 불러오는 최악의 주방 습관 10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음식 재탕해서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과 찌개 같은 요리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은 부패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썩어가고 있는 음식인 것이죠. 이런 음식들을 자주 데워서 냉장 보관해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고 있는 음식에는 세균이 번식하고 독소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데웠다고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래된 음식을 먹어도 우리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유는 간이 독소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누적되고 반복되면 간은 죽어가고 염증은 만성염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병에 걸리고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음식을 재탕해서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습관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매번 요리를 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바꾼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더 건강한 주방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선한 음식으로 먹는 습관이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플라스틱 반찬통이나 용기에 뜨거운 요리 바로 보관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 찌개를 한 번에 많이 끓여서 이런 용기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한 가족들이나 이웃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식혀서 보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나 급하신 경우에는 김이 모락모락하는 상황에서도 그냥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뜨거운 채로 보관하게 되면 용기가 변질되고 비스페놀 A,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발암 물질과 같은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에 강한 용기나 안전한 제품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플라스틱 용기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따져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이 암과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가끔씩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수년, 수십 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 독성 물질들이, 발암 물질들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해독 기능이 있습니다.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암과 치매라는 심각한 질병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암과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절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한 주방 습관으로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뜨거운 요리에 플라스틱 조리기구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전이나 계란을 구우실 때 아직도 플라스틱 뒤집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국과 찌개를 끓이실 때 플라스틱 국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관은 왜 안 좋을까요? 이런 플라스틱 조리기구는 보통 멜라닌 수지로 만들게 되는데요. 멜라민 수지로 만든 조리기구는 뜨거운 음식이나 조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포름알데히드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일군 발암물질을 음식과 함께 드시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조리기구를 거칠거칠한 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스가 나고 이로 인해 포르말데히드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조리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멜라닌 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용기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잘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조리 도구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점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요리로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입니다. 전자레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자레인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경우입니다. 전자레인지 청소를 몇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습니다. 즉 곰팡이를 함께 드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전자레인지가 고열로 조리해주니 곰팡이가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레인지는 항상 청결하게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데우시거나 조리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하신 후 꼭 내부를 살펴보시고 음식물이 튄 경우에는 바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만 기르시더라도 전자레인지를 더욱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로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서 돌리시는 경우입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나 종이컵 용기도 있겠지만 되도록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찬밥을 데워 드실 때 비닐 랩을 약간 씌워서 데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촉촉하고 맛있게 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시면 환경 호르몬 범벅을 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중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독소들을 우리 몸에 쌓이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실 때에는 세라믹, 사기 같은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조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집에서만큼은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식기건조기 사용 방법입니다. 식기건조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우리 건강을 망칠 수 있을까요? 바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식기건조기를 사용해서 말리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컵이나 용기는 고온에 약한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식기건조기는 보통 고온으로 소독하고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에 쉽게 변형될 수 있는 플라스틱 컵이나 용기를 넣고 식기건조기를 돌리시니 어떻게 되던가요? 컵과 용기가 녹아버립니다. 형태가 구겨지거나 변형되고 냄새도 엄청 심합니다. 문제는 이걸 버리면 끝이 아니라 식기건조기가 환경 호르몬으로 오염되고 함께 돌렸던 식기도 함께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멜라닌 수지로 만든 용기나 조리 도구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결국 암과 치매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열에 강한 플라스틱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한 소재를 많이 사용하시되 부득이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자연 건조로 말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열에 약한 플라스틱 제품은 절대로 건조기에 돌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조심해 주시고 플라스틱 제품은 되도록 사용을 줄여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노력이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잘못된 주방 청소 방법입니다. 주방과 싱크대를 살균하기 위해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위험한 것을 모르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뜨거운 물과 락스를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찬물보다는 뜨거운 물로 사용해야 더 살균도 잘 되고 청소도 깔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드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염소가스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염소가스는 일종의 독가스입니다. 폐에 들어가면 폐세포를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좋겠죠. 락스를 사용할 때에는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사용하고 난방을 해야 하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이걸 깜빡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환기 없이 락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락스 냄새를 많이 맡으시면 머리가 어질어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염소가스가 미량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독성 물질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가 계속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참고 계속 주방과 욕실을 청소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뿐만이 아닙니다. 더 깨끗이 청소하기 위해 식초나 여러 가지 세제를 함께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염소가스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락스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단독으로 사용해 주시고 찬물만 사용해서 청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기는 절대적으로 잘 시켜주셔야 하는데요. 염소가스는 무겁기 때문에 싱크대에 있는 환풍기 사용으로는 배출이 어려우니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오래된 냄비나 후라이팬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입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문제는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라이팬에 기스가 엄청나게 나 있고 냄비 바닥 코팅이 다 벗겨져 있는데도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코팅이 벗겨지면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 중금속이 암과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쌓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래된 냄비나 후라이팬을 이번 한 번만 사용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간 이런 습관을 유지해 오셨을 것입니다. 암과 치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질병이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질병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 누적되어서 만들어진 질병입니다. 아껴 쓰고 오래 쓰면 왠지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냄비와 후라이팬은 자부심을 느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망치고 있는 착각입니다. 그렇다고 기스 몇 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바꾸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여건 내에서 지혜롭게 자주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 몸에 중금속이 쌓이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너무나 유익한 습관입니다. 8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조리할 때 환기를 등한시하고 환풍기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조리할 때 발생되는 연기와 유증기는 당연히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기와 유증기는 유해 물질이며 발암 물질입니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환풍기만 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환풍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집에서 구워 보셨다면 아마 다 아시는 상황일 것입니다. 연기나 유증기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하셨을 때에는 환풍기뿐만 아니라 환기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 가열 요리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환풍기를 사용해 주시고 환기를 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될 것 같은데요. 실내 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 조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게 조리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조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9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채소와 과일을 대충 씻는 습관입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채소와 과일들이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얼만큼 잔류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식약처에서 농산물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나 과일, 심지어 곡식을 통해 섭취하는 농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농약 역시 우리 몸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즉 쌓여서 암을 만들고 치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잘 씻어서 먹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이 없다면, 인식이 부족하다면 대충 씻어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씻어 드시면 암과 치매를 만드는 점수 1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와 반대로 잘 씻어 드시면 암 치매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은 어떻게 씻어서 먹는 것이 제일 쉽고 안전할까요? 기본 법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참고로 소금이나 식초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에 5분 이상 담그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을 적극적으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노력을 통해 암 치매와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피해야 할 주방 습관은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입니다. 사실 이 식습관이 암과 치매를 만들 수 있는, 이와 반대로 가장 멀어질 수 있는 핵심 습관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 사용 문제, 환경 호르몬, 독성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식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아무리 잘 지키시더라도 식습관이 좋지 않으면 암과 치매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습관이 주방 습관인 이유는 주방에서 준비하고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식사 준비나 조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음식보다는 가공식품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암과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없습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 화학 조미료와 설탕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맛있게 먹는 행복을 위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만 찾으십니까? 비법이 되는 그런 음식만 찾으십니까? 이 역시 건강해질 수 없고 암과 치매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은 하루하루의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비결이나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궁합 잘 지켜서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오늘 내가 건강한 식사를 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했냐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음식,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암 치매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비책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 행동했던 사소한 습관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계에 가장 안 좋은 최악의 자기 전 습관 7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뇌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기 전 습관 7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기 직전이라는 뜻은 자기 전 2시간 이내를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 밤 11시에 주무시는데 9시에 운동을 하신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의외로 이 시간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격한 운동, 1시간이 초과되는 장시간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높인다는 데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 섭취한 에너지를 운동으로 다 소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운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보단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운동으로 섭취한 에너지를 모두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을 빼는 것의 90%가 식단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위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무리한 운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회복력도 낮아집니다. 신경세포의 회복력도 낮아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치매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면 배가 고파진다는 것입니다. 즉 야식과 간식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는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을 먹고 난 뒤 바로 가볍게 산책하듯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셨다면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을 다녀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신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스쿼트, 아령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1시간 이내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운동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배만 더 고파질 뿐이라는 것이죠. 가벼운 운동이라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에 풍성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고 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땀을 흘릴 정도로 강도 높게 운동하는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녁을 먹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근력량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식전 공복에 운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내장 지방을 훨씬 잘 태우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운동하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강도 운동이나 취미를 즐기신 뒤에는 꼭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저녁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습관이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저녁에 카페인이 많이 들어간 차나 커피 마시기입니다. 저녁에 카페인이 들어간 차나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나 커피를 드시면 그날 수면을 망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치매 예방에 너무 안 좋습니다. 물론 가끔씩 먹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밤에 먹어도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카페인의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카페인에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수면 건강의 질이 회복되거나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하실 수 있냐면 카페인을 일주일 정도 끊어보시면 압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 경우에 이런 차이를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일에는 지속적으로 커피를 드시다가 주말에 커피를 안 드시게 되면 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각성 상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카페인은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특히 수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에 드시는 고카페인 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건강은 치매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뇌세포가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다름 아닌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꼭 지키셔서 건강한 수면으로 치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커피나 녹차 대신 먹을 수 있는 차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즐기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 차는 수면 건강과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천연 신경 진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캐모마일 차를 즐겨 드시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세포의 스트레스를 확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모마일 차는 소화 불량, 가스, 설사와 같은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캐모마일이 항염증과 항경련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캐모마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즉 우리 세포의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체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캐모마일 차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차인데요. 캐모마일의 항염, 항균 특성 때문에 피부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먹는 차로 좋은 이유는 이뇨작용이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차는 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깊이 푹 못 자는 것도 안 좋지만 일어나서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카페인이 없는 차라도 이뇨작용이 있는 차들은 저녁 늦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드셔야 될 경우에는 꼭 주무시기 2시간 이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습관이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야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난 뒤에 먹는 간식, 야식은 우리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그냥 드시는 분들은 왜 그냥 드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습관의 문제입니다. 간식과 야식은 가끔 먹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드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드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간식과 야식을 먹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드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녁에 먹는 간식과 야식은 왜 치매 예방에 좋지 않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꼬박 챙겨 먹고 간식과 야식까지 먹는다면 사실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두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분비되는 게 무슨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저장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을 우리 장기에, 근육에, 세포에 저장하게 도와주는 저장 호르몬입니다. 하루 종일 포도당을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살이 찌겠죠. 살이 찌면 인슐린 저항성이 또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살이 찌겠죠. 이제는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악순환을 대사증후군이라 부릅니다. 즉 간식과 야식은 대사증후군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문제는 대사증후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이 급속도로 노화되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면 당뇨에 걸리고 당뇨는 암과 치매를 부릅니다. 그래서 간식과 야식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식과 야식을 끊을 수 있을까요? 간식과 야식을 먹는 습관은 우리 시간의 대부분을 먹고 소화하는 데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즉 먹고 소화하는 시간보다 먹지 않고 소화하지 않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려야 합니다. 즉 자주 먹는 습관에서 자주 먹지 않는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소식해서 자주 먹는 것도 건강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슐린이 자주 분비되면 결코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주 먹지 않는 습관은 어떤 식사 습관일까요?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1일 1식, 1일 2식입니다. 즉 간식과 야식을 끊고 하루에 식사를 2번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핵심은 먹지 않아도 우리 세포가 굶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세포가 자가로 포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우리 세포가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 새로운 세포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간헐적 단식은 우리 세포가 젊어지는 식사입니다. 항노화 식사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기적의 식사입니다. 내 세포가 살아나는 식사입니다. 이 기적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간식과 야식을 끊어야 합니다. 식사 횟수부터 줄이지 마시고 먼저 간식과 야식을 일절 끊어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70일이 소요됩니다. 즉 10주만 반복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지면 간식과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이 여세를 몰아 식사 횟수까지 줄여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야식과 간식은 꼭 끊으시고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셔서 더욱 건강한 삶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는 얼씬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물 마시기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경우는 야간요가 있으신 경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수면의 질은 치매 예방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간요로 한 번 또는 두 번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셔야 된다면 자기 바로 직전에 먹는 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녁 식사 후에 물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하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시고 땀을 흘리셨다면 당연히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 자기 전에 물을 일부러 많이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충분한 수분 보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늦은 밤, 자기 직전보다는 활동하는 시기인 아침과 낮에 챙겨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즉 저녁에는 너무 많은 수분 섭취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므로 야간요가 있으신 경우에는 자기 직전에 드시는 물은 피하시되 기타 다른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뇨작용이 강한 차, 음료수, 음주, 수분이 많은 과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면 물을 많이 드시게 되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실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즉 야간요를 일으키는 모든 식습관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자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입니다. 긴가민가 하시더라도 반드시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훨씬 깊이 있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충분히 방광을 비워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는데요. 수면의 질을 비교해 보십시오. 밤에 한번 깨더라도 최대한 늦게 깨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작은 노력이 치매와 멀어지게 만드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저녁에 먹는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탄수화물을 위주로 먹는 우리의 주식 식단이 왜 우리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수면 건강을 방해하는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탄수화물 식사가 고혈당을 부르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인슐린 호르몬을 많이 분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이 한 가지 방향성으로만 포도당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고혈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소변입니다. 당뇨 관련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마 다뇨증을 겪고 계실 확률이 높으신데요. 바로 고혈당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우리 혈관에 포도당이 넘쳐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특히 과식과 폭식을 함께 하셨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작용하여 야간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하고 염증도 폭증하고 잠까지 잘 주무시지 못하니 당연히 우리 몸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면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노화를 줄여주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망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 두 번, 수십 번의 식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을 몇 년, 수십 년 지속하셨다면 우리 몸에 누적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하루하루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탄수화물 외쳐드리는 이유를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녁만큼은 고탄수화물 식사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혈당을 피해야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저녁 식사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포만감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 지방을 주식으로 하는 식사를 먹어야 합니다. 바로 고기, 생선, 계란입니다. 포만감이 높으면 간식과 야식을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을 만드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단짠이라고 들어보셨죠? 달고 짜게 먹으면 끝도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우리 뇌를 마비시켜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미 채식, 채소 과일식, 완전 채식을 추천하시는데요. 그 의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단이 허기를 막을 수 있습니까? 단맛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떻게 간식을 찾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데 어떻게 단맛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방법들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탄고지 식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기와 간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충분히 먹어도 되고 가장 큰 이점은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할 수 없다면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는 저탄고지 식단은 지속할 수 있는 식단입니다. 고혈당을 막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6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자기 직전에 하는 미디어 시청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TV와 미디어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 이런 습관이 치매 예방에 안 좋을까요? 수면의 질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시청은 뇌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적게 소모합니다.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우리 뇌는 이에 맞는 배선을 깔게 됩니다. 즉,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회선을 깔게 된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즉, 뇌를 사용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 안 좋습니다. 우리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퇴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되고 강화됩니다. 즉, 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치매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저는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자기 전 1시간은 독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뇌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독서는 우리 뇌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뇌신경세포의 배선을 바꾸게 됩니다.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배선을 만들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뇌가소성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으로 뇌 부피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뇌를 활용해서 이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독서를 시작해 보십시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7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잠들기입니다. 분노, 화병, 근심, 걱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우리 뇌는 이걸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잠든다면 우리 뇌는 분노의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잠이 든다면 우리 뇌는 근심과 걱정의 잠을 자게 됩니다. 즉,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진 감정의 신경회로를 확장하고 연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가득하다면 분노의 신경회로가 늘어납니다. 화병으로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 화병의 신경회로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뇌가소성입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뇌가 살아납니다. 오랜 기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해 보십시오. 손해보고 억울한 것들이 있다면 이건 역시 웃어 넘겨보십시오.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친구로 삼아 보십시오.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 꿀잠이 치매와 멀어지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기 전 습관이 필요할까요? 감사의 일기, 감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부족함, 단점, 약점, 실패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생각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5가지 제목을 감사 일기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해 보십시오. 이 감사의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습관보다 더욱 강력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긍정의 힘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매는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최악인 자기 전 습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자기 전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의 진짜 범인은 우리의 습관에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치매와 멀어지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움직이고 즐겁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더욱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혹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식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지난 마늘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간헐적 단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침 공복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